오늘 밤 서울 강남의 한 작은 장어집에서 벌어진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끝나고 나서 강동수라는 이름의 40대 남성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건드린 거였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김서현은 그날 오후 6시 국방부 청사를 나서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하루 중 하나였거든요. 며칠 후면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사단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김서현의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20여 년 전 특수전 사령부에 처음 들어갔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23세 김서현은 남성들로 가득한 특수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개인 훈련을 하고 밤늦게까지 전술 교범을 외우고 주말에도 사격장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때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번째 실전 투입에서 느꼈던 극도의 긴장감, 동료가 적의 총에 맞았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그 동료를 구해내기 위해 홀로 적진에 뛰어들었던 그 순간의 결단력까지. 김서현은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났습니다.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최민주 중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사단장님, 미양 장어집에서 8시에 만나요. 오늘만큼은 계급 없이 편하게 해요. 김서현은 미소를 지었어요. 최민주는 부대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후배였거든요.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실력만큼은 웬만한 선배들을 뛰어넘는 실력자였어요. 특히 근접 전투 능력은 김서현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장어집. 미양은 오늘따라 더욱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주인 박영수 씨는 6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골목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이 일대의 모든 일을 훤히 꿰뚫고 있는 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박 씨의 환한 목소리가 김서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오신다고 했는데 혹시? 네, 김서현입니다. 예약했던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김서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 씨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전화로만 들었던 목소리와 달리 실제 김서현은 생각보다 훨씬 단정하고 우아한 인상이었거든요. 검은색 터틀넥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직장인 같았지만 유독 고든 자세와 또렷한 눈빛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곧이어 동료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이윤아 대위였어요. 이윤아는 특수전 사령부에서 신병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으로 강인한 체력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 평소의 군복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단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이윤아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편하게 즐겨요. 박지혜 상사도 곧이어 도착했어요. 박지혜는 정보 분석 전문가로 침착하고 논리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평소에는 과묵한 편이지만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었죠. 언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네요. 박지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민주는 마지막에 뛰어들어왔어요. 아, 늦었나요? 미안해요.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식당 안을
즉시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최민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차례 실전을 경험한 베테랑이었어요. 특히 순간 판단력과 대응 능력은 선배들도 인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4명의 동료들도 차례로 도착했어요. 모두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특수전사령부의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저 친한 동료들, 아니 자매들처럼 보였어요. 8명이 모두 자리에 앉자 박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밑반찬들을 가져왔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축하할 일이 있으신 건가요? 김서현이 조금 쑥스러운 듯 말했어요. 네, 작은 승진이 있었어요. 작은 승진이라니요. 최민주가 즉시 반박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군 사단장님이 되시는 거라고요. 박 씨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정말요? 사단장님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오늘은 제가 정말 정성껏 대접해 드릴게요. 김서연은 손을 저으며 사양했지만 박 씨는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 더욱 신경 써서 장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이윤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훈련받던 시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누가 언니가 사단장이 될 줄 알았겠어요? 김서연의 마음속에는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특수전사령부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주변의 시선들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여자가 여기서 뭘 하려고, 얼마나 버틸까? 그런 의심 어린 눈빛들을 견뎌내야 했던 그 시절이요. 하지만 김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개인 체력 훈련을 하고 전술 이론을 외우고 사격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개인 시간을 모두 투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동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박지혜가 말을 이었어요. 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군인의 본분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민주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 모두 언니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힘들 때마다 김서현 사단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게 돼요. 김서현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너희들이 너무 과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이 특수전사령부에서 15년을 버티고 사단장까지 될 수 있나요? 이윤아가 반박했어요. 식당 안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갓 구워진 장어의 고소한 냄새와 함께 8명의 진솔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추억을 되짚어보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가 곧 깨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밖 골목에서는 이미 다른 무리들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골목길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평일 저녁이라 유동 인구도 많지 않았고 미양 장어집을 포함해 몇 군데의 식당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 평온한 분위기를 깨뜨리며 5대의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오토바이에서 내린 남성들은 모두 비슷한 복장이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재킷에 금목걸이, 그리고 도발적인 눈빛. 이들은 이 일대에서 꽤나 이름을 날리는 조직의 일원들이었어요. 가장 앞서 걷는 남자가 바로 강동수였습니다. 42살의 강동수는 이 지역에서 10년 넘게 활동해온 베테랑 조폭이었어요. 왼쪽 뺨에 있는 긴 흉터는 젊은 시절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서 생긴 것으로 그에게는 일종의 훈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덩치도 상당해서 키가 180cm가 넘었고 체중도 90kg을 훌쩍 넘겼어요. 형님, 오늘 기분이 좋으시네요. 부하 중 한 명인 김철민이 아부하듯 말했어요. 김철민은 강동수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좋을 수밖에. 오늘 큰일 하나 성사시켰잖아. 강동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실제로 강동수는 그날 오후에 자신의 조직에 유리한 거래를 하나 성사시켰거든요. 근처 상가 건물 몇 개의 관리권을 따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상당한 수입을 보장해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대로 축하를 해야지. 강동수가 미양 장어집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기가 소문난 장어집이라고 했지? 네, 맞습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에요. 다른 부하가 대답했어요. 강동수와 그의 부하들은 이미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오후부터 시작된 축하 술자리가 계속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에서는 술 기운이 역력히 느껴졌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컸어요. 형님, 근데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김철민이 미양 장어집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강동수도 유리창 너머로 식당 안을 들여다봤어요. 8명의 젊은 여성들이 둘러앉아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단정한 옷차림에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오, 괜찮은데? 강동수의 눈에 불순한 빛이 스쳤어요. 회사 동료들인가? 그런 것 같네요. 뭔가 축하하는 분위기 같은데요. 다른 부하가 거들었어요. 강동수는 평소에도 여성들에게 추궁거리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특히 술이 들어가면 더욱 대담해졌죠. 오늘도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술까지 마셨으니 그의 행동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뻔한 일이었어요. 좋아, 들어가자.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 더 재미있게 보내야지. 강동수가 결정을 내렸어요. 미양 장어집의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시끄러운 목소리들이 들어왔습니다. 야, 아저씨. 여기가 그 유명한 장어집이라면서? 박 씨는 순간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오랫동안 이 골목에서 장사를 해온 그였기에 이런 손님들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장사꾼의 본능으로 일단은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리는 저쪽에 있습니다. 강동수 일행이 들어오면서 식당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어요. 그들의 큰 목소리와 거친 행동이 그전까지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렸거든요. 김서현과 동료들은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들도 군인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 다양한 상황에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새로 들어온 손님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소주 5병하고 장어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강동수가 큰 소리로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김서현 일행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최민주가 작은 목소리로 김서현에게 속삭였어요. 언니,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김서현도 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그녀의 직감은 위험을 빠르게 감지했습니다. 일단 조용히 하자. 자극하지 말고. 하지만 강동수 일행은 조용히 있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거든요. 야, 오늘 정말 기분 좋다. 강동수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이 동네에서 또 영역을 넓혔잖아. 맞습니다, 형님. 이제 이 일대는 완전히 우리 것이에요. 김철민이 아부하며 거들었어요.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들은 박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들이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라 조직 폭력배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기 봐봐, 여자들만 있네.
강동수의 부하 중 한 명이 김서현 일행을 노골적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진짜네. 회사 동료들인가? 뭔가 축하하는 분위기 같은데? 다른 부하가 킥킥거리며 거들었어요. 이유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박지혜도 조용히 주변을 살펴봤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출입구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습관은 특수부대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이었어요. 강동수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야, 저기 예쁜 누나들. 우리랑 같이 마실래요? 그는 김서연 일행 쪽으로 큰 소리를 질렀어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커플 한 쌍은 서둘러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했고, 혼자 온 중년 남성도 자리를 뜨려는 듯 보였습니다. 김서현과 동료들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어요. 최민주가 작은 목소리로 무시하자고 말했고,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강동수 일행은 이런 반응을 더욱 도발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말이 안 들려요? 강동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싫은 거예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손님,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되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저씨는 끼어들지 마세요. 강동수가 박 씨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만 하는 건데. 김서현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식사하고 싶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동수의 눈이 번뜩 빛났어요. 김서연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가 오히려 그의 도전 욕구를 자극했던 것 같았어요. 오, 리더가 나타났네. 강동수가 김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누나,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예쁘네요. 우리가 그냥 친해지자는 건데 왜 그렇게 차갑게 나와요? 김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정말 조용히 있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강동수는 포기할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김서현의 단호한 태도가 그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렇게 나오면 더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그는 김서연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의 움직임에서는 술기운과 함께 위협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누나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회사원? 아니면 다른 직업? 이때 이유나가 조금 언성을 높였어요. 정말 그만해 주세요. 저희는 조용히 있고 싶다고 했잖아요. 어머, 이 친구는 성격이 급하네. 강동수의 부하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우리가 뭐 나쁜 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최민주의 주먹이 서서히 꽉 쥐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미 수많은 실전을 경험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상황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박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전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누나들, 이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고 우리랑 한잔해요. 강동수가 더욱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인생이 뭐 그렇게 심각해요? 그냥 즐겁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서연의 동료들은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긴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참을성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죠. 박지혜는 조용히 자신의 가방 위치를 확인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이유나는 턱을 팽팽하게 굳히고 있었고 다른 동료들도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요. 강동수가 김서연 일행을 찬찬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여자들만 이렇게 모여서 뭘 축하하는 거예요? 누가 결혼이라도 해요? 그의 말투에는 점점 더 불순한 의도가 섞여 들어가고 있었어요. 부하들도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킥킥거리며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요즘 여자들 정말 대단하다면서요? 남자들 없이도 잘 지낸다고 하던데. 김철민이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없어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네. 강동수가 더욱 노골적으로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강동수가 김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하는 순간 말이에요. 최민주가 번개같이 일어났습니다. 손 치우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으며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강동수가 당황하며 손을 뻗으려 했지만 최민주의 반응은 그보다 훨씬 빨랐어요. 최민주는 정확하게 강동수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완벽한 관절 기술로 그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이는 특수부대에서 기본으로 배우는 제압 기술이었지만 최민주의 손에서는 예술 작품처럼 우아하게 실행되었어요. 으악, 아파, 놓으라고. 강동수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배님들께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최민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강동수의 부하들이 급히 달려들었어요. 야, 우리 형님한테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상황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윤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우아한 동작으로 달려드는 부하 중 한 명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교과서적인 어깨 던지기로 그를 바닥에 맺혔습니다. 자, 잠깐만. 이게 뭐야? 바닥에 나뒹굴던 남자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박지혜도 조용히 일어나 다른 부하를 향해 움직였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댄스를 추는 것처럼 우아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순식간에 벽에 등을 부딪히며 주저앉았거든요. 식당 안이 갑자기 전쟁터로 변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것은 여군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연습을 수백 번 한 것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요. 불필요한 힘을 쓰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뭔 일이야? 강동수는 여전히 최민주에게 제압당한 채로 어리둥절해했어요. 자신들이 쉬운 상대라고 생각했던 여성들에게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거든요. 김서연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차분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마치 이런 일이 자신에게는 별로 놀랍지 않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여유가 담겨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상대방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다른 한 명은 정확한 지압점을 눌러 상대방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켰어요. 그들의 움직임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다는 것이죠. 형님, 이 여자들 뭔가 완전히 이상해요. 바닥에 주저앉은 부하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강동수가 고통 속에서 소리쳤지만 그도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우연히 잘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박 씨는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게 뭔 일이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나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식당 안에 마지막 남은 손님들도 모두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구도 도망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야, 너희들 뭐야? 어디서 배운 거야? 바닥에 주저앉은 부하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유나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에요. 다만 조금 특별한 직장일 뿐이죠.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숨겨진 힘이 느껴졌어요. 특별한 직장? 강동수가 최민주의 그립에서 벗어나려 애쓰며 물었어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최민주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알아보세요. 지금은 조용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강동수와 부하들은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여자들한테 당할 리 없다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망신주고 그냥 끝낼 줄 알아? 김철민이 일어나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 박지혜가 자신이 제압한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조용히 식사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왜 굳이 남의 식사를 방해하려고 하세요? 아니. 우리는 그냥 제압당한 남자가 변명을 시작했지만 설득력이 전혀 없었어요. 김서현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들도 힘든 하루였겠지만 저희도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서로 피해를 주지 말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면 안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어요. 강동수는 처음으로 김서현을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김서현의 눈빛에는 수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나이로 쌓인 경험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들을 헤쳐나오며 만들어진 깊이였습니다. 강동수는 본능적으로 이 여성이 자신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감지했어요. 당신, 뭔가 다르네요. 강동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였어요. 김서현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강동수와 부하들은 이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위협적인 기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한 건가요? 부하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민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실수라기보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덤벼드시면 안 되죠. 강동수와 부하들이 문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모든 이가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김서연의 동료들도 다시 자리에 앉아 중단된 대화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박 씨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뒷정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문 앞에 도달한 강동수가 갑자기 뒤돌아섰거든요.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10여 년간 이 동네에서 활동하며 쌓아온 자신의 위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감히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서 그냥 끝낼 줄 알아? 강동수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광기가 섞여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어느새 작은 칼이 들려 있었어요. 평소에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는데 분노에 눈이 먼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식당의 불빛이 날카로운 칼날에 반사되어 번쩍였어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험이 느껴졌거든요.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하 중 한 명인 김철민이 급히 말렸어요. 그도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닥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당하고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 강동수가 부하에게 고함을 지르며 칼을 흔들었어요. 김서연의 동료들은 즉시 최고도의 경계 상태로 전환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일반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공포에 질리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거든요.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칼을 내려놓으세요. 아저씨는 입 다물어. 강동수가 박 씨에게 소리치며 위협했어요. 그리고는 김서연 일행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때 김서연의 동료들 사이에서는 무언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실전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팀워크였습니다. 최민주는 강동수의 오른쪽 측면을 주시했고 이윤아는 왼쪽을 담당했어요. 박지혜는 다른 부하들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강동수의 시선이 박지혜에게 고정되었어요. 아마도 그녀가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너, 처음에 우리를 공격한 게 너지. 박지혜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정하세요. 우리는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진정하라고, 진정하라고. 강동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술과 분노, 그리고 굴욕감이 그를 완전히 이성을 잃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다른 손님들이 서서히 식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거든요. 박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냈지만 강동수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아저씨, 전화하지 마. 강동수의 위협적인 목소리에 박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하면 정말 큰일 날 줄 알아. 김서현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미 충분히 상황이 악화됐잖아요. 김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너, 리더가 나서네. 강동수가 김서연을 향해 칼끝을 겨누었어요. 내가 시키는 거지. 이 여자들한테 우리를 공격하라고. 김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 방어를 했을 뿐이에요. 자기 방어? 강동수가 비웃었어요. 그런 자기 방어가 어디 있어? 우리가 뭐 무기라도 들고 있었어? 최민주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동수의 시야에서 벗어나 측면으로 이동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동수도 완전히 바보는 아니었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움직이지 마. 강동수가 최민주를 향해 소리쳤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동수의 손에 든 칼날이 불빛에 반사되어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그때 강동수가 갑자기 박지혜 쪽으로 돌진했어요. 일단 한 명부터 해치우고 보자. 그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강동수의 칼이 박지혜를 향해 뻗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 칼이 박지혜에게 닿기 전에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던 진짜 실력자가 움직일 차례였거든요. 강동수의 칼이 박지혜를 향해 뻗어지는 바로 그 순간 김서연이 움직였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시간을 거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에 강동수와 박지혜 사이에 끼어든 김서연은 강동수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았어요.
그 순간 강동수가 느낀 것은 강철 같은 그립이었습니다. 김서연의 소나기에서는 15년간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완벽한 기술로 강동수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관절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정밀한 움직임이었죠. 으악! 강동수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는 소리가 식당 바닥에 울려 퍼졌어요. 김서연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강동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면이었어요. 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시비가 아니에요. 김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그녀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동수는 김서연의 강력한 제압 기술에 완전히 무력화된 채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싸움을 경험해봤지만 이런 압도적인 기술은 처음이었어요. 누구야 당신? 강동수의 목소리에는 이제 완전한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김서연이 강동수를 바닥에 눕혔어요. 그 과정은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불필요한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상대방을 제압했거든요. 이는 수십 년간의 훈련과 실전 경험이 만들어낸 경지였어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이었고 며칠 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군 사단장으로 취임할 예정이에요. 강동수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어요. 사단장? 군인이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제 동료들도 모두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김서연이 자신의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최민주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특수전사령부 중사 최민주입니다. 이윤아도 이어서 말했어요. 특수전사령부 교관 대위 이윤아입니다. 박지혜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특수전사령부 상사 박지혜입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씩 자신을 소개했어요. 모두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강동수와 그의 부하들은 이제서야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가 특수부대를 건드린 거였어요? 부하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서연이 강동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경찰이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시면 돼요. 경찰? 강동수가 당황했어요. 박 씨가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였어요. 벌써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김서연의 동료들이 강동수의 부하들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한 곳에 모아놓았어요. 누구도 저항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사단장님, 최민주가 김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축하 자리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죄송해요. 김서연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우리 팀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네요. 강동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장님이라니 정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일일 뿐이에요. 김서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곧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경찰차 3대가 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경찰관들이 서둘러 들어오면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임 경찰관이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임 경찰관이 박 씨에게 물었어요. 박 씨가 앞서 나와 자세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손님들이 저쪽 여성분들을 괴롭히더니 급기야 칼까지 들고 위협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이 강동수 일행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 강동수 씨군요. 저희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동수는 경찰을 보자 마지막 희망을 품었어요. 경찰관님, 저희가 피해자예요. 저 여자들이 우리를 폭행했어요. 경찰관이 김서연 일행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모두 단정한 옷차림에 전혀 다친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반면 강동수 일행은 옷이 구겨지고 여기저기 멍이 들어 있었죠. 그런데 누가 누구를 폭행했다는 건가요?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서현이 정중하게 일어났어요. 경찰관님, 저는 김서현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김서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자신들이 조용히 축하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기 시작했고 급기야 칼로 위협까지 했다고 말이죠. 증거물도 여기 있고요. 경찰관이 바닥에 떨어진 칼을 가리켰어요. 식당에 남아있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증언을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 사람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여성분들은 계속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박 씨도 적극적으로 증언했어요. 저 여성분들은 정말 조용히 식사만 하고 계셨어요. 오히려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시끄럽게 굴면서 괴롭혔어요. 강동수는 점점 절망적인 표정이 되어갔어요. 하지만 저 여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경찰관이 김서연을 다시 바라봤어요.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입니다. 며칠 후에 사단장으로 취임할 예정이에요. 김서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이 상황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강동수와 부하들은 이제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경찰도 목격자들도 심지어 증거까지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불리했거든요. 자, 이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경찰관이 강동수 일행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김서현이 경찰관에게 다가갔어요. 경찰관님, 다행히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까 처벌이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장님 같은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네요. 하지만 흉기 사용은 중범죄라서요. 경찰관이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강동수가 김서연을 바라봤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몰랐어요.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롭게 지낼 권리가 있어요. 경찰관들이 강동수 일행을 데리고 나가면서 상황이 마무리되었어요. 식당 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 씨가 김서연 일행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오늘 밥값은 제가 내겠어요. 아니, 앞으로 언제든지 오시면 무료로 대접해 드릴게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덕분에 저희도 안전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든든해요. 김서연은 쑥스러운 듯 손을 저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경찰들이 떠나고 나서 식당 안에는 다시 평온한 분위기가 찾아왔어요. 김서현과 동료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 중단되었던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와, 정말 오랜만에 실전 같은 상황이었네요. 최민주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사단장님, 마지막에 정말 압권이었어요. 김서현이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뭐가 압권이야? 그냥 상황이 위험해져서 어쩔 수 없이 나선 거야. 어쩔 수 없이라니요. 그 타이밍하고 기술이 정말 완벽했어요.
이유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역시 특전사 출신다우시네요. 박지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한순간에 상황을 정리하시더라고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씩 감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팀워크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들 몸이 많이 굳었네요. 더 훈련해야겠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박 씨가 새로 구운 장어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 식당이 더 안전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정성껏 구운 특별한 장어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서현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최민주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웃기네요. 조폭들이 특수부대 회식에 시비를 걸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그러게요. 그 사람들 표정 봤어요? 나중에 우리가 누군지 알았을 때 이유나도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동료들이 모두 웃기 시작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웃음이 더욱 커졌죠. 식당 안에는 다시 따뜻하고 유쾌한 분위기가 가득해졌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단장님. 박지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여군 사단장이라는 게 워낙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김서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런 관심이 우리 여군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능력을 인정하게 될 테니까요. 맞아요. 오늘 같은 일로 우리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도 알려졌고요. 최민주가 농담조로 말했어요.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도 여전히 김서현 일행을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존경과 감탄의 시선이었습니다. 몇몇은 용기를 내어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직 딸이 어리지만 나중에 이런 분들처럼 멋진 여성으로 키우고 싶어요. 젊은 부부도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김서연은 이런 반응들에 감동받는 것 같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단장님, 앞으로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이유나가 말했어요. 그렇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든든해요. 김서연이 동료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도 사단장님을 따라서 더 열심히 하겠어요. 최민주가 힘차게 말했어요. 다른 동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일로 그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팀워크를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회식이 마무리될 무렵 김서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네요. 처음에는 단순한 축하 자리였는데 이런 일까지 겪게 되다니. 하지만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팀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네. 모든 동료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 함께 힘내서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오늘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로 계속 남아요. 당연하죠. 최민주가 밝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최고의 팀이에요. 그들이 식당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박 씨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다른 손님들도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으며 이 순간을 기념하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온 김서현과 동료들은 여전히 웃음을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박지혜가 말했어요. 오늘 일을 겪고 나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돼요. 맞아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든든함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이윤아가 동감했어요. 김서현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로 더욱 확신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늘 밤 장어진 미양에서는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폭들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고, 김서현과 동료들은 서로의 우정과 팀워크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사단장의 진짜 실력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한 뜻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이야기는 곧 이 동네의 전설이 되었고, 김서연의 이름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든든함의 상징이 되었답니다.